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줄창 빠지기만 하면 멀쩡하던 멘탈도 흔들리게 마련인데 그래도 작든 크든 반등세가 펼쳐졌다라는 점은 반갑게 느껴집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2만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 달러가 뚫리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만큼 2만 달러 아래의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상당한 매력을 보인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2만 달러 반등 자체가 약세장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베어마켓 랠리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 이런 취지의 분석을 꽤 여럿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도 이걸 여러 번 적중시키기도 했던 인물이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잘 챙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에서는 역시나 연준발 변동성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서 상원과 하원에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롭고 특이한 내용이 팍 튀어나올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양반 멘트나 뉘앙스 하나하나에 시장이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만큼 7월 말 연준의 FOMC 회의 전까지는 지속적인 체크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 침체도 피하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시선 여전히 계속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판적인 분석인데 중앙은행의 연착륙은 신화, 아예 이렇게 규정하면서 역사적인 통계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서 연착륙 희망회로 내다 버려라, 이렇게 한 방을 날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찐반등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장세는 어쩌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6월 말로 접어들수록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인 카드들 하나둘 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반등세를 시장이 조금씩 확인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위로 반등세를 보인 뒤에 이 주변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2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대신 조금이라도 반등세가 확인됐다라는 것 그 자체는 반가운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9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추가적인 후퇴를 확인하면서 44%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17,622달러로 급락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전 사이클 최고점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과 셀시우스 사태, 3에로 캐피털 유동성 이슈가 패닉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역사상 80% 이상 폭락한 게 모두 4번 있었는데 지금은 74%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이전 약세장은 200주 이동평균 바로 아래에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지금의 우울한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레트캐피탈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지지선인 211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락세가 재개됐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은 당시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황소 세력이 저가 매수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수 세력은 비트코인 가격을 2111달러 위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 23,362달러까지 랠리할 수가 있다. RSI는 지난 며칠 동안 과매도 영역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를 보여준다. 다만 2111달러에서 다시 하락할 경우에 긍정적인 견해는 무효화되고 봄 세력은 다시 17,622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 목표는 16,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에 방점을 찍고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다시 돌파하긴 했지만 이건 하락장에서 잠깐의 상승세를 보이는 베어마켓 랠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테라 캐피털의 파트너 폴 베라디타킷은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기회로 보는 바닥 근처에 도달했다라면서 이번 반등세가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에 저가 매수를 단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설립자 KT 스톡튼의 분석도 함께 제시했는데 이 양반은 항상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뢰하는 분석가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할 때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 또 때려 맞췄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분석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톡튼은 지난 18일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지선인 18,300달러 아래로 후퇴했다. 이건 13,9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이 잠시 반등하긴 했지만 시장 전반의 모멘텀이 부정적이다. 지금 저가 매수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기관들을 상대로 한 멘트라기보다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좀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지난주 공포 탐욕 지수가 6을 기록했을 때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면서 이건 바이낸스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닥을 너무 일찍 언급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실질적인 바닥 근처에서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그가 제시한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16,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를 매수 구간으로 34,000달러를 1차 매도 구간, 4만 달러를 2차 매도 구간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는 앞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폭락하기 전부터 34,000달러를 1차 매도 구간으로 제시했었는데 바닥을 너무 일찍 언급한 것은 실수였다 이렇게 말한 것은 3만 달러 부근이 깨졌을 때 비트코인 바닥을 언급한 게 너무 성급했다 이런 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라크 데이비스 역시 거래량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는 2021년 5월과 2020년 코비드 충격 당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거래 볼륨이 지난주에 확인됐다라면서 이것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한 카피출레이션이었을까?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나름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도 연준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있는데 단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출석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서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FOMC 회의 직후이기 때문에 아주 새롭거나 특이한 멘트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어떤 멘트, 어떤 뉘앙스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경제 지표가 둔화하고 있는데도 미국 행정부는 여전히 소비가 강하다, 노동시장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3% 줄어들었고 주택 착공 실적 역시 14%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미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들이고 당연히 연준의 연착륙 의지는 의지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낳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아주 직접적인 우려와 비판을 전제로 한 전망들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연준을 둘러싼 최악의 우려는 이미 확인이 됐다. 연준은 트렌드에서 한참 뒤처진 상황에서 지금 이걸 따라잡겠다라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JP 모건의 경우에도 자체 모델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앞으로 2년 동안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63% 수준으로 나타났고 3년 동안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81%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이 정도면 거의 제로 수준으로 깨진 게 아닐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장 직접적이면서 뼈 때리는 비판을 제시한 곳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연착륙 의지는 현실에서는 좀처럼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직접적인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파월 의장 연착륙 희망회로 그만 돌려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신화를 뒷받침해주는 통계치가 눈에 띄는데 1950년대 이후에 연준이 대대적인 통화 긴축에 나선 것은 모두 12번이었는데 이 가운데 9번이 경기 침체로 막을 내렸습니다. 3번의 예외 케이스 가운데 첫 번째 케이스는 1961년에서 66년 사이인데 이때 금리는 계속 올랐지만 경기 둔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꿈쩍도 하지 않는 다소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었고 이후에 1970년에 경기 침체로 막을 내렸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연착륙 사례는 1983년과 84년 사이의 기간이 거론됐는데 다만 이미 이때는 2번에 걸친 경기 침체에서 이제 막 회복하려던 그런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외 케이스는 1994년에서 1995년 금리 인상 시기인데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12번 가운데 3번의 예외가 있긴 했지만 이조차 지금의 상황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지금 연준의 연착륙 의지는 신화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영란은행의 상황도 비슷한데 연준보다는 연착륙 성공 사례가 좀 더 많긴 했지만 1950년대 이후의 금리 인상의 절반은 경기 침체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핸들링만으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정책 카드가 나와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몇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관세 인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건 전략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관세 정책 완화를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정책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증가시킨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중 전화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런 부분은 꽤 전격적인 결정 방식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연료값이 폭등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를 일시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정책 수단들이 하나둘 더해지다 보면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위협 수위도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의 반등세가 확인되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당연히 안심하긴 어렵고 또 그렇다고 막 걱정만 하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가급적 조금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